지혜의 연대입니다. 지혜의 연대에서는 특이점 시대를 마주하며 불안하고 고민하는 작금의 상황을 중세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중세는 인간의 의지보다 신의 섭리가 우선시되던 시대였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기보다 정해진 운명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개인의 목소리는 낮았고 삶의 목적은 오직 저편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억눌린 시간 속에서도 인간은 묵묵히 정진하며 언젠가 다시 피어날 지성의 씨앗을 안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중세의 끝자락 단테는 신곡의 서곡에서 어두운 숲위에 홀로 서 있는 인간의 고뇌를 노래했습니다. 신의 질서 속에서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개인의 고통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신에게 매달리는 대신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지성을 안내자로 삼아 지옥과 연옥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사유하고 행동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는 특이점 시대의 인공지능은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라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안내자를 곁에 두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거친 숲을 당당히 헤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입니다. 마침내 라파엘로에 이르러 인간의 지성은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아테네 학당은 더 이상 신의 그림자에 숨지 않는 당당한 인간들의 공론장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논하는 플라톤과 땅의 진리를 탐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란히 걷는 모습은 이상과 현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를 보여줍니다. 라펠로는 정말 훌륭한 풍경을 우리 인류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럼 라펠로가 선물한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단테가 신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인간의 서사를 땅 위로 끌어올린 지 200년. 인류는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 목소리는 아직 질서 없는 아우성에 가까웠습니다. 그 혼돈의 시대, 흩어진 인간의 시선들을 한 곳으로 모아 거대한 지성의 질서를 부여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라펠로 산초입니다. 우리는 흔히 라파엘로를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꼽지만 그의 천재성은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와는 사뭇 결이 달랐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을 해부하고 해체하며 그 속에서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려 했던 차가운 관찰자였습니다. 반면 미켈란젤로는 거대한 대리석과 싸우며 인간의 고뇌와 요동치는 에너지를 폭발시킨 저돌적인 영혼이었죠. 사실 라파엘로에게 이들은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자 때로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특히 8살 위였던 미켈란젤로는 라파엘로를 향해 독서를 내뱉던 까다로운 선배였습니다. 하지만 라파엘로는 등을 돌리는 대신 그들의 날선 천재성을 온화하게 흡수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다빈치의 부드러운 명암을 배웠고 미켈란젤로의 작업장에 몰래 들어가 그가 구현한 인체의 역동성에 전율하며 그것을 자신의 양분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수용과 조화의 정점이 바로 아테네 학당입니다. 라펠로는 이 거대한 광장에 자신이 존경했던 거장들의 얼굴을 투영했습니다. 화면 중앙에서 이데아를 가리키는 플라톤은 다빈치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그 아래 계단에 홀로 앉아 고독하게 사색하는 헤라클레이토스는 미켈란젤로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밀어냈던 선배의 지독한 고독까지도 인류 지성사의 소중한 한 축으로 인정하며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배치한 것입니다. 수십 명의 현자가 제각기 다른 언어로 토론하지만 그들은 결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라펠로가 구축한 완벽한 구도 속에서 단테가 깨워낸 개별적인 인간들은 이제 서로를 마주보며 인류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전당 구석에서 단 한 사람만이 화면 밖에 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가 자신 라펠로입니다. 그는 이 모든 지혜의 흐름을 기록하는 증인이 되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단테가 열어젖히고 거인들이 가까운 이 길 위에서 당신은 이제 무엇을 보겠습니까? 단테가 땅으로 돌려놓은 인간의 시선이 라펠로의 붓끝에서 비로소 지혜의 연대로 완성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르네상스의 광장에서 마주해야 할 가장 찬란한 풍경입니다. 라펠로의 그 집요한 시선은 500년을 건너뛰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닿습니다.
모든 지식이 하나로 연결되고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의 문턱에 선 지금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계가 답을 내놓고 인공지능이 서사를 대신하는 시대에 당신들은 여전히 서로의 눈을 맞추며 지혜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펠로가 다빈치의 이성과 미켈란젤로의 감성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아냈듯 이제 우리는 인간의 고유한 영혼과 기술의 거대한 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인간의 시선을 더 넓은 우주로 확장하는 시대. 라펠로는 아테네 학당이라는 질서를 통해 이미 답을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거대한 지식과 기술이 밀려와도 결국 그것을 한데 모아 인간의 가치로 완성하는 것은 방관자가 아닌 서로를 마주보는 우리들의 연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캔버스 밖에 우리를 바라보며 남긴 마지막 미소는 무엇일까요? 인류의 거대한 특이점 앞에서 라펠로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 거대한 역사의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암흑 같았던 중세가 인간의 숨결을 억눌렀을 때도 지성은 안으로 단단히 응축되었고, 단테가 신곡의 서곡에서 어두운 숲을 헤치며 고뇌했을 때 비로소 개인의 길이 열렸습니다. 마침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 이르러 인간의 지성은 찬란한 광장에서 만개합니다. 하늘의 이상을 논하는 손가락과 땅의 현실을 가리키는 손바닥이 조화를 이루는 그곳.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기술과 인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이정표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 구석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라파엘로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그는 수백 년을 건너뛰어 오늘날 디지털의 숲을 헤매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는 수백 년 전의 붓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구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지성의 주인입니까? 지금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 차가운 기술의 바다를 먼저 헤엄치며 실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술의 끝은 날마다 새로워지나 사람을 향한 정성은 결코 변치 않는 기회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막상 새로운 것 앞에서는 우리는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꿰뚫어보고 정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펠로가 그림 속에 자신의 얼굴을 남겨 시대를 증언했듯 기술이 세상을 아무리 뒤바꾸어도 결국 세상을 밝히는 건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쥐고 있는 인류가 쌓아 올린 지성과 인간의 따뜻한 시선 아닐까요? 여러분의 지극한 정성이 쌓여 마침내 여러분 앞에 마땅한 기회의 문이 열리기를 정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지혜의 연대입니다.